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훈입니다. 자,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분에게 뭔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킨 이유는 이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초보 블로그 분들이 이 마음이 잘 안 잡히시는 모양이에요. 동기부여 같은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많길래 이런 비유가 아마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제가 자꾸 공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공장을 따져보자고요. 이제 제법 규모를 갖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대로 된 공장, 그래서 블로그 공장이란 말을 제가 무한 공장, 블로그 공장, 블로그 콘텐츠 공장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공장이라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물건, 제품이 정확하게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잘 갖춰져야 될까요? 일단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설비입니다. 설비. 그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설비가 공장 내부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생산 설비가 잘 갖춰져야만 반드시 뭐가? 그렇죠. 제품이 제대로, 그리고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하게 판매가 되는 양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생산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서, 블로그를 공장처럼 한다고 하면서 설비를 갖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지금 내 몸에 있는 손 갖고 가내수공업을 하시려고 한다고. 자, 가내수공업은 좋죠. 그 뭐 말은 좋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무슨 이거를 온라인 부업, 블로그를 뭐 온라인 부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업은 맞아요. 근데 자꾸 뭐를 연상을 하느냐면, 온라인 부업이라도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처럼 제대로 된 부업을 하려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면서 설비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같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시설 설비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가내수공업처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 손, 그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쭈그려 앉을 수 있는 엉덩이, 이것만 갖고 가내수공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내수공업이라는 거는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가내수공업처럼 뭐 이렇게 인형 눈 붙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익들이 났죠. 아이들 반찬값도 우리 어머님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 갔다 와서 정말 급할 때는 어머님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도 나고 아이들 반찬값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자꾸 이 부업이라는 게 한계가 져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부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가내수공업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내수공업이라는 거는 이게 왜 솔직한 얘기로 문제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내수공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란 말이에요. 노동집약적. 그죠?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되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력 중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기계가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처음에는 반짝, 이제, 자, 주변에 경쟁이 없거나, 일단은, 나름대로는 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 하나를 쉽게 1시간 일을 하든 둘을 하든 어떤 일을 만약에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한 200도 나올 수 있고 100도 나올 수 있죠. 열심히만 하면. 그런데 가내수공업의 문제는 뭐냐면, 부의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의 물통과 같은 역할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손을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만 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 손이 움직일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향상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가내수공업은 다 좋은데 아까 같이 딱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가내수공업 경쟁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동네에 가내수공업 내가 인형 누나를 붙이는 그 아르바이트 가내수공업을 하는데 그 동네에 일정한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7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밖에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처음엔 힘들더라도 글쓰기, 키워드 찾는 거, 글쓰기, 콘텐츠 만드는 거, 이것들을 숙련을 해서 어떻게? 그렇죠. 기계처럼 만들어야 돼요. 기계처럼. 공장 설비를 만드셔야 된다. 그 공장 설비라고 해서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기계 갑자기 무슨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뚝딱뚝딱뚝딱 프로그램처럼 완전 오토 자동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필요한 습득할 수 있는, 뭐 소위 얘기하면 완전 전자동화 되어 있는 기계 설비도 있을 수 있지만 반자동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기존에 반자동에서도 조금 반반자동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떤 기술을 개선을 해나가면 여러분이 같은 노동력을 들여서 같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증가를 하고 품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표준화,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컨텐츠가 명품화되어 간다. 이게 공장의 개념이에요. 가내수공업 하지 마시고 공장 하시라고, 공장. 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완전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반자동 기계들을 자꾸 만드시라고. 알면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엑셀이라고 하는 좋은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짜지 않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엑셀 기능을 잘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업무의 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수식 계산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파일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화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그 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기초 지식, 개념 확실하게 잡고 내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책을 읽던 노력을 하는 거죠.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글쓰기, 이렇게 영상 찍는 방법, 다양한 루트를 개발을 하시면 여러분은 아까 같이 점차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제품들은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명품화가 되어 갈 것이고 숙련되니까 시간이 빨라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로그 공장을 하실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의 원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의 원리 블로그에서도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춥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나름대로 좋은 어떤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